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홍구루입니다. 저는 주로 심장 판막 질환, 특히 심장 판막과 심부전증, 또 심장 초음파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승모판막 협착증이라는 아주 생소하고 이런 이상한 이름을 가진 이런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승모판막 협착증이 왜 생기고 어떤 병이고 어떤 치료를 해야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모판막 협착증은 그럼 뭐냐? 승모판막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 심장 내에 있는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그 사이에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바로 판막입니다. 판막. 한쪽 방향으로 일관되게 흐르게 만들어주는 구조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심장 판막이고요. 이 대동맥 판막과 승모 판막은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대동맥 판막은 쉽게 말하면 자동문입니다. 피가 압력이 딱 걸려서 사람이 다가가면 문이 스르륵 열리고 나가면 닫히는 문, 대동맥 판막, 자동문. 승모 판막,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따라서 판막을 당겼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폐로부터 신선한 산소를 받은 이 피가 좌심방에 들어와서 좌심실 속으로 잘 보내가지고 대동맥을 통해서 뿜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승모판막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승모판막 협착증은 이 승모판막이 활짝 열려서 피를 썩썩 다 보내야 되는데 이게 문이 다 안 열리고 요만큼은 열린다는 거죠. 조금 열린다는 거죠.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이렇게 열리면 피가 아무래도 제대로 못 가는 상태가 생기는 이런 상태가 바로 승모판막 협착증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승모판막 협착증이 왜 생길까요? 다른 대부분의 판막들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원인, 노화죠, 노화. 문을 열고 닫았다가 1분에 60번에서 많게는 100번까지 열었다 닫았다를 평생 하는 겁니다. 평생. 웬만한 뇌구성으로 못 버틴다는 거죠. 대동맥 판막인 경우는 압력이 많이 가해지고 이 문짝이 굉장히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로 한 70년, 80년 쓰면 퇴행성 변화, 노화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승모판막은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압력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웬만큼 오래 써도 큰 문제가 안 생겨요. 대부분은. 자, 근데 왜 생길까요? 어릴 때 우리 열병 많이 앓죠. 열이 났는데 요즘 같으면 전부 다 주변에 있는 소아과 가고 치료를 다 받으시죠. 가면 항생제 쓰고 해서 웬만하면 이 목 아프고 열 나고 이럴 때 병원에 가서 항생제 굉장히 중요한 치료인데요. 자, 이런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 류마티스 열이라는 병이. 하지만 옛날에는 이 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뭐 의사를 만나고 병원에 가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 류마티스 열이라는 병이 창궐 했다는 거죠. 자, 그때 알았던 류마티스 열에 의한 염증이 판막에 남아 있는 겁니다. 남아서 서서히 진행을 해서 거의 짧게는 20, 30년, 길게는 40, 50년 동안 아주 서서히 진행하는 겁니다. 10살 때 류마티스 열을 알았다. 이 승모판막이 염증이 조금 진행돼서 50대, 60대, 70대 돼서 이 판막이 제대로 안 열린다는 거죠. 자,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되는 병입니다. 가장 많은 원인은 이 류마티스 열, 감염에 의한 경우가 많고요. 옛날에는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80살, 90살 이렇게 되신 어르신분들 초음파를 한 번씩 보면 이분들은 이제 우리 심장도 오래 쓰다 보면 딱딱해집니다. 노화되고 칼슘 덩어리처럼 이 노화가 진행되고 이 딱딱해지다 보니까 이 판막에 열리는 게 제대로 열리지 않는, 특히 이 끝부분은 괜찮은데 이 베이스 부분, 이 아래쪽 부분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생기는 이런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승모판막 협착증도 요즘은 열에 1명 정도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 제일 많은 것은 류마티스 열이고 두 번째 많은 것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착증이 되게 되면 피가 제대로 못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몸이 이제 운동을 하고 살아가는데 백이라는 피가 필요한데 문제는 좌심방으로 통해서 좌심실로 넘어 들어오는 피가 이게 제대로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50밖에 못 넘어 들어온다는 거죠. 결국은 몸으로 100의 피가 필요한데 50밖에 못 보내니까 결국에 평지를 걸어갈 때는 괜찮은데 오르막길을 조금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좀 뛴다든지 무거운 걸 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숙인다든지 이럴 때 호흡 곤란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 피가 많이 필요한데 100이란 피가 필요한데 50밖에 못 나간다. 뭐가 생길까요? 피곤합니다. 피가 제대로 못 나가니까 피곤하고 어떨 땐 흉통이 생길 수가 있고 뭐 어지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승모판막 협착증의 증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른 판막 질환하고 다르게 생길 수 있는 특이한 증상 중에 하나는 두근거림 또는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부정맥이 잘 생기고요. 부정맥이 생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뇌경색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판막 질환인데 그럼 왜 뇌경색이 생기느냐? 이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피가 잘 흘러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좌심방 쪽에 압력이 많이 걸리게 되고요. 좌심방이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자, 커지게 되면 거기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많이 생기는데 심방세동이란 말은 심장이 잘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뛰지 못하고 간을 떨린다. 이렇게 못 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피가 쭉쭉 짜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간혹에 떨리니까 피는 여기서 저류가 되는 겁니다. 저류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피가 잘 흘러가지 못하고 저류되게 되면 고인 피는 응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혈전이 생기게 되고 그 혈전이 날아가서 머리로 날아가면 뇌경색, 다리 쪽의 혈관에 막히게 되면 이제 하지혈관, 하지동맥 폐쇄증 같은 이런 색전성 혈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처음 찾아와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판막증하고 조금 다른 게 비교적 젊은 나이에 갑자기 뇌경색이 생기거나 부정맥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는 승모판막 협착증을 한번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승모판막 협착증도 결국에는 심장 판막 질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진단 기구는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청진을 한다든지 또 심전도를 찍어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심장이 커져 있고 부정맥이 있고 이러면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한 것은 바로 심장을 정확하게 바로 볼 수 있는 심장 초음파 검사고요. 이 심장 초음파 검사를 보면 비교적 간단하게 이 승모판막 협착증이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있으면 초기인지 아니면 중간 정도인지 아주 많이 진행되어 있는 건지 수술이 필요한지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심장 초음파 검사고요. 자, 그냥 밖에서 심장 초음파를 보는 경우에는 조금 보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살이 찌거나 아니면 굉장히 마르거나 이 심장이란 구조가 초음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구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딱딱한 이 갈비뼈와 그 다음에 공기로 가득한 이 폐가 있다는 거죠. 그걸 뚫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장 초음파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막을 정확하게 보고 혈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밖에서 보기 어려우면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심장을 바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심장 판막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이 협착증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고 협착증 때문에 혈전이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 방침을 잘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식도 심초음파, 식도를 통해서 심장을 보는 초음파 검사를 실시를 하기도 한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승모판막 협착증의 치료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결국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서히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찰하시는 겁니다. 약물 치료하면서 판막이 빨리 망가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해가는 거죠. 심장 판막이 제일 빨리 망가지는 게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제일 많은 것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또 비만 이런 것들이 함께 있다면
이런 것이 없는 분들보다 훨씬 더 빨리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혈압 관리 잘하고요, 몸매 관리 잘하고, 또 짜게 안 먹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판막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더 오래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20대, 30대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70대, 80대 가서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분들의 생활 습관, 스트레스, 음주, 고혈압, 많은 것들이 이제 좌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승모판막 협착증이 생겨서 중증인 경우에, 증상이 있는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결국 판막을 제거하고 새로운 판막을 넣어서, 인조 판막을 넣어서 다시 이거 완전히 고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하나 명심하셔야 될 게, 아무리 잘 만든 인조 판막도 이 조금 망가진 자기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 차를 볼 때도 처음 만들어졌을 때 좀 범퍼가 좀 찌그러지고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은 차 고치러 들어가서 엔진 내리고 안에 분해하면 암만 잘 분해하고 새 부품을 넣어도 새 것처럼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 거를 쓰는 것을 권하고요. 자, 잘 쓰다가 결국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승모판막 협착증은 이 좁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하기에 너무 아까운 사람, 또 젊은 여성분 같은 경우에 아기를 놓고 또 여러 가지 또 사회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은 수술해서 갈아버리기에 좀 아까운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풍선 성형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타구니 정맥으로 풍선을 넣어서 좁아진 판막에다가 풍선을 넣고 이렇게 벌려주게 되면 이 좁아진 판막이 이렇게 쭉 찢어지면서 이 좀 벌려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이거는 완치는 아니죠. 완치는 아니고 이 판막을 우리가 주로 중증인 경우를 조금 벌려가지고 중등도 정도로 만들어서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해주는 것을 바로 풍선 성형술이라고 그러는데, 이 풍선을 한다고 해서 정상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완치는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판막을 제거하고 새 판막을 넣어서 잘 교체를 해주면 이게 완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단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약물 치료, 풍선 성형술, 수술적 치료, 모든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심장 판막 전문의, 저희 같은 이제 심장 초음파를 전문으로 하고 심장 판막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가셔서 거기서 결정을 하셔야 되지, 바로 외과를 간다든지 아니면 시술, 풍선 성형술을 하시는 데 가면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환자분한테 제일 맞는 나이와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다른 질환들,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승모판막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심장판막증이었고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제일 많은 심장판막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잘 살게 되고 의료 시스템이 좋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벌써 다 치료를 해버리니까 이제는 새로운 신환들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옛날에 알았던 환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신 이주 근로자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이제 아직까지 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승모판 협착증은 다른 판막 질환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아주 서서히 진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관리해야 됩니다. 평생 관리하고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고 수술 후에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면 승모판막 협착증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뇌경색 때문에 평생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일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승모판막 협착증이 왜 생기고 어떤 병이고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